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까요?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공시송달 그 페이지 보세요. 그 페이지, 공시송달 방법 페이지. 새 교재는 2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앞뒤로 플러스 1, 2페이지 하면 돼. 28페이지. 거기 보시면 밑에 서류송달의 효력 발생식이 있죠? 전자송달을 봅니다. 두 번째 칸. 전자송달의 효력 발생식이 언제입니까? 입력된 때죠.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서류를 홈택스의 내 방에다가 저장하면요. 저장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서류 송달의 경우야. 제출의 경우가 아니야. 그래서 전자송달의 경우 효력 발생 시기 4번 틀렸죠. 그죠? 전자메일을 확인한 경우 아닙니다.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다섯 번째, 공시송달은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맞는 얘기죠?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서류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공시송달. 맞는 얘기죠. 두 번째, 전자송달은 당사자가 그 방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 방법이 된다. 맞는 얘기죠. 전자송달은요, 신청한 자에게만 송달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서 직접 출력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라니까? 입력한 때라니까? 그죠? 네 번째, 세무공무원이 고지서를 적법한 송달 장소에서 교부 송달을 시도하였는데 납세자가 부재 중이었고 대신 사리를 판별할 능력이 있는 종업원을 발견하여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그 종업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송달 장소에 고지서를 두고 와도 적법한 송달이 된다. 유치 송달을 설명한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답이네요. 상당히 전자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가 많이 언급되네요. 생각보다. 그죠? 그래서 기억을 합니다. 내 전자우편 이메일 주소에 입력된 때가 원칙이고 만약에 정보통신망에 그걸 저장하면 저장한 때가 송달 효력 발생 시기다. 자, 17번. 서류 송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또 나오네. 그지?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효력 발생한다는 거죠. 맞는 얘기고 괄호 안에도 봅시다.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한 경우에는 저장한 때. 맞네요. 그죠? 두 번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죠. 그죠?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세 번째, 공시송달은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의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게시판 및 관보 또는 일간신문입니다. 일간신문. 주간신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험에서는 몇 번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일간신문을 주간신문이나 뭐 월간 잡지 뭐 이런 걸로 나온 적이 있어요. 왜 안 될까요? 공시송달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무 때나 내가 보고 싶을 때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게시해야 되는 게 공시입니다. 그런데요, 주간신문은요, 볼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뿐이 못 보죠. 주간신문에 공시하는 건 매일 공시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게시하는 거야. 그래서 주간신문은 안 되는 거야. 신문에 게시할 때는 일간신문만 되는 거야. 일간신문만 매일 볼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국외에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랬죠. 국외에 있으면서 그래서 송달할 수 없을 때는 엔드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 서류송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18번입니다. 5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는 일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맞습니까? 뭐가 틀렸죠? 법인세 중간예납입니다. 소중부예야. 소득세 중간예납, 부가세세 예정고지에 대한 고지서입니다. 따라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이라 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독촉장은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 자, 우리 해설서를 봅니다. 해설서.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가 통칙에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통칙에.
그래서 제 해설서가 없네요. 그래서 해설서 18번을 보겠습니다. 18번을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를요. 통칙에 정해놨는데 자, 여기 서류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지만 세 가지만 기억합니다. 세 가지만. 첫 번째 납세고지서, 두 번째 납부통지서, 세 번째 국세환급금 통지서입니다.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는 본래의 납세자나 보충성 납세자한테 보내는 고지서죠. 그래서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그리고요. 국세환급금 발생하면 통지서 보내죠. 국세환급금 통지서. 그리고 뭐 나머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너무 세부적인 거고 요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송달이 가능한 서류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문제로 돌아옵니다. 18번. 독촉장은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 맞는 얘기죠.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대해서 전자송달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독촉장은 거기에 안 들어가요. 됐습니까? 자, 요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3번.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가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 교부, 우편, 전자송달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류 송달, 원칙적으로 뭡니까? 도달주의라 그랬습니다. 제출이나 송달이나 원칙은 다 도달주의야. 근데 서류 제출할 때 예외적으로 세 가지 특례를 적용한 거지. 그죠? 19번, 인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인격에 대한 부분은 29페이지. 요약집은 20페이지에 있습니다. 20페이지. 한번 읽어보죠.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맞습니까? 승인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떤 법인이라고 부릅니까? 당연법인이라고 부릅니다. 당연법인이지 요건을 갖춰서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되는 애가 아니야. 당연히 법인이니까 승인받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두 번째, 일정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의제된 법인격 없는 단체는 자, 우리 법인으로 의제되는 경우는 전부 다 비영리법인이라 그랬죠. 영리법인 아닙니다. 따라서 공익성이 있는 법인 비영리법인이에요. 영리법인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세 번째,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인정받은 단체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맞습니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서 신청해서 승인받는 애들은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만약에 단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분배하지 않으면 승인 신청 안 받으면 거주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 내가 승인 받으면, 신청해서 승인 받으면 법인이 되는 거고, 여기다 그립시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같이 정리를 하죠. 저랑 같이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인격이죠, 인격. 인격은 법인격하고 개인격. 얘들은 자연인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얘는요,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인격 권리 의무를 획득한 자. 그죠? 그래서 법적 절차가 뭡니까? 법인 등기죠. 법인 등기라는 절차를 통해서 법인이라는 인격을 얻은 자가 법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법인세법을 적용하겠다는 거고. 개인, 우리 같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인격을 얻은 자연인들은 소득세법상 권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애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쓰려면 법인도 아니고 개인도 아닌 어떤 단체, 자연인은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어떤 단체겠지. 자연인은 다 여기 들어가니까. 그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라 그러면 어떤 단체겠지. 그래서 법인도 아니고 개인도 아닌 어떤 단체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너무 길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시한다고요? 법인, 아닌, 단체 이렇게 표시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요, 어떻게 보든지 일로 보고 어떻게 보든지 일로 봐서 법인세법, 소득세법을 적용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얘들을